전업 투자자 된다고 자기가 수익을 더 잘 내지 않아요.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어요. 이게 3년 정도 해보면 자기가 주식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바로 돼요. 근데 거기서 절대 똥꼬집 부리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저희 증시각도TV에서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는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는 쪽에서만 해라. 많은 분들이 그 쫙 펼쳐서 많이 하면 더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능력 범위가 작으면 작은 범위 안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일반인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자기 현직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자기 직장이나 현업이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이닉스 얘기한 것도 사실은 다 같이 투자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2, 3년에 한 번씩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매수해서 사실은 그렇게 불려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는 2020년 이전에는 투자자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쉽게 죽도록 공부해서 몰빵 쳐. 남자가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투자적으로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게 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다르고, 사람들의 이런 심리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 게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쟤는 굳이 소부장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되게 안 좋을 때, 그럴 때 투자하면은 될 것 같고, 너무 원칙적인 얘기지만 사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선후배 방 단톡방이 있어요. 이제 제가 딱 2번 매수하라고 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22년, 23년 그때 하이닉스 제가 몰빵하라고 단톡방에 그대로 제가 단톡방 캡처한 것도 있어요. 그대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최근에 한 게 그 계엄령 할 때 제가 12월 초 정도에 지금 정말 기회라고 있는 돈 다 때려 넣으라고 그때도 한 5종목,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제가 종목까지 준 거죠. 이게 나눠서 사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런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전자도 뭐 3월 11일 경의 전자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의 전자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개인들이 대부분 시세를 보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르르 사람들이 가서 열광할 때 들어가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도 마음이 나빠지고, 이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네, 사실은 직접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공부만 하면 저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육아도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오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형님 그 쇼츠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모든 걸 자기 자신을 버려라. 그거 너무 웃겨갖고 제가 3번 정도 봤는데.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면은 와이프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오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1시간, 2시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만들고 주말엔 좀 더 길게 하고,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플랜을 길게 세워야 되는 게,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이런 거 보면 너무 허황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순자산 10억만 돼도 상위 10%고, 순자산 30억이면 상위 1%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그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억 목표로 했다고. 그러다가 운이 터지면 그냥 돈 버는 거고, 저 다 운이에요, 그냥. 운이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라. 종교적 발언 좀 하고요. 그래서 사실 별거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훌륭한 분 많은데 저는 완전 운빨이라. 그래서 그 꾸준히 하고 방향성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얘기해야 될 게, 이게 3년 정도 해보면 자기가 주식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바로 돼요. 근데 거기서 절대 똥꼬집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년 정도 해보고,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학습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 되게 못했거든요. 네. 저 국어는 잘했거든요. 근데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뭐 사회 뭐 얼마나 기여를 하겠어요. 아니 물론 기업인들은 기여를 하겠지. 근데 주식쟁이가 뭐 훌륭하신 한들 많잖아요. 주식 못하는 게 별로 저는 그렇게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술이잖아요. 술 그냥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가 주식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 영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가감히 포기하고 부동산 하든지 채권 하든지 각도경림처럼 전문가들한테 맡기든지 그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투자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정말 이렇게 투자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문제예요. 똥꼬집으로.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픽스드. 아니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2025년의 현재 시점에 보면 제가 여기저기 가서 좀 그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려고 하냐. 요즘 보니까 배당 6, 7, 8% 주는 주식들이 얼마나 많아. 저도 왜 좋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면 주가도 오르는 거고. 네, 그렇죠. 아니 이거를 진짜 대놓고 아무 데다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안 했는데 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안 하려고 하지? 그렇죠. 좀 변호 좀 해주세요, 저에. 아니 뭘 변호를 해? 뭐 말씀 잘하시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얘기 듣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바뀌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각도경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게 투자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한 10년 정도 플랜 세우라는 게 네. 계속 반복하고 그 얘기가 형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길게 봐야 되고. 네. 근데 네. 다들 너무 조급해. 네, 그렇죠. 너무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그게 오히려 더 늦는 거예요. 그쵸. 사실 거기서 몇 번 다치면 확 뒤로 가요. 그러니까 저도 3번 깡통 안 찼으면 지금보다 훨씬 빨랐을 거예요. 지나와서 보면 좀 여유 있게 좀 느릿느릿하게 시간을 길게 두고 차근차근 했으면 분명히 더 좋았을 그리고 전업 투자자에 대한 한상도 버리셔야 돼요. 전업 투자자 된다고 자기가 수익을 더 잘 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학원 차리고 나서는 수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 이 버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좀 길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금 흐름이 없었으면은 그렇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차트나 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면 매매하거나 차트 보거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거의 천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10,000명 중에 한두 명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재라 그 사람들은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이 못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제 동물적인 느낌? 그러니까 예, 그게 뭐 학습에서 되는 영역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근데 일반인들이 그 10,000명 중에 한두 명 들어가는 재능이 있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시작을 좀 잘 했던 게 제가 깡통 3번 차기 전까지는 물론 뭐 테마주 투자하고 정말 막 작전주 투자하고 마음대로 투자해서 망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피터 케이님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때 피터 케이님이 실적 베이스로 주식 봐야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많이 잡아주셔갖고 그거가 되게 사실 큰 도움 됐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성장했던 토대가 됐던 뭐 가투소, 가치투자연구소 뭐 이런데 들어가셔서 글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것들을 내 거로 만들고 지금은 좀 변질됐어요. 과거보다. 과거에는 2010년 왔다 갔다 할 때는 좋은 글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대중적인 이런 쪽으로 좀 변했어요. 네. 그래도 과거의 글들 좋은 글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좀 투자를 하자.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성 있고 싼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현직에서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눈으로 확인하면은 그 강한 확신감이 들거든요. 네. 제 그 투자 동료 중에서 레인메이커라는 애가 있어요. 알죠. 근데 걔가 유명하죠. 메리츠 금융주주 투자해서 대박 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걔는 저렇게 좀 고리타분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주주환원 해주고 하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가더라고. 근데 걔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 합병하고 뭐 이런 공신하면서 그날 상한가 갔었어요. 네. 그게 30% 상한가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상한가 갔다가 다 빠졌거든요. 예. 근데 그때쯤 사더라고 걔가. 네.
근데 사실 걔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 음. 그거를 거의 몰빵 투자했어. 마음은 제일 편했죠. 예, 그러니까 걔는 그냥 단 그거 안 보고 주주환원이랑 배당만 보고 투자했어. 네. 앞으로 한국에도 그런 회사들이 종종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일종의 그 퀄리티 투자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투자 못하겠어요. 사실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세상 일반 직장 생활하시면서 세상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좋은 기업에 내 돈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서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기만의 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자기만의 뷰가 없으면 롱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걔만의 뷰야. 그러니까 제가 IT를 보는 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나만의 뷰인 거고 네. 걔는 그런 종목, 주주환원, 배당 뭐 이런 거를 보는 자기만의 뷰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뷰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거 아무리 사봤자 자기만의 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기만의 뷰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막 너무 싸고 막 악재가 반영되고 막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선진장이 나보다 주식 투자 잘해서 제가 잘하니까 그냥 나 살게 이렇게 따라서 한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어서도 실패한 사람이고 네. 제가 얘기한 걸 토대로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어땠고 어떤 패턴으로 가더라 공부해서 제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산 사람들은 자기만의 뷰인 거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얘기죠.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남의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장적인 투자 아이디어라는 건 없으니까. 무조건 추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 걸로 소화를 다 시켜서 내가 판단을 해서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하고 하느냐. 그게 이제 그쵸. 내 진짜 경력과 내 실력으로 쌓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남의 말 듣고 사면은 주가 떨어져도 물 타기 못해요. 겁나죠. 추면 안 돼요. 네. 바로 손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물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저는 사실 사람들은 물타기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물타기파예요. 그 역배열도 많이 사고요. 그러니까 제가 IT 투자하니까 그냥 역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 비중 1위 종목도 이제 52주 신저가 갔다가 지금 52주 신고가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동안 2년 투자했는데 52주 신저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좌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 종목 비중 1위 종목이 52주 신고가 갔다가 52주 신고가 가고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물타기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치가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 근데 않습니까? 물타기든 불타기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불타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뭐 각자 그냥 스타일 차이고 뭐 종목을 어떻게 보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종목이 정말 확실하면 물타기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쵸, 땡큐죠. 그렇죠. 물론 내가 첫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내가 첫 판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봤어. 엄청 괴로웠어요. 52주 신고할 때. 괴롭지. 난 뭘 잘못했을까? 엄청 괴로웠어요. 난 자학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할까? 그렇죠. 저도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랬어요. 이 바보 멍청아 막 이러면서. 네. 난 너무 못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지나고 난 물타기를 하면 진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진짜 뭐랄까. 근데 저는 웃긴 게 처음 살 때부터 거의 몰빵 수준 사니까 물타기할 돈도 없어. 물타기를 하긴 했는데 막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못했어요. 그랬구나.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몇몇 종목들이 물타기를 한 기업과 물타기를 안 한 기업의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계엄 때 그때 물타기 했었으면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저는 이번 사이클은 또 반도체 몰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레거시랑 AI 섞인 사이클이 이번 처음이라 지금 반도체 반 그냥 개별 종목 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예 레거시만 있으면 정말 전자가 PBR 0.8이면 그냥 뭐 사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레거시랑 AI 섞여 있으니까 제가 판단이 안 되죠. 저 잘 몰라요, 사실.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HBM을 언제 어떻게 얼만큼 잘할지도 모르잖아요. 주가에 반영된 지가 중요한 거죠. 상황이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도 잘 그러니까 지네들이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 근데 내부자들도 몰라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엔비디아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 다 뻥이에요 사실은. 뭘 알아. 작년에 안다는 사람들 말 다 맞았나요? 그냥 다 엔비디아 걸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제 확정적인 something, 아까 그 친구 얘기했던 레인메이커님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에 대한 확실성을 보고 나는 여기다 모든 걸 투자하겠다 했잖아요. 꼭 봐야 하는 것 한두 개가 있다면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종목 볼 때? 뭐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볼 때는 이러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제일 우선시 봐요. 재밌네. 예. 근데 지금은 계좌가 좀 커져서 개별 종목을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게 혼자만의 괴로운 시간이 좀 길어져요. 사실은 SBS 투자할 때나 한양지대 투자할 때나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할 때나 그럴 때 나만의 괴로운 시간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제일 우선시 여겨요. 사실은. 네. 근데 남들이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저평가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버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1순위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거 투자하니까 지금은 사이클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그다음 더구나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면서 정말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 인간지표 되게 많이 봐요. 정말 제 투자의 인간지표가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보시면 안 되는데 정말 그분들이 제 투자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죠. 아니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죠? 아니 그분들은 민간인이에요. 유튜브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을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왜냐면 유튜버들은 뭐든지 좋은 것도 좋게 얘기하고 나쁜 것도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인들 중에서. 그렇구나. 인간지표. 정말 많이 봐요. 인간지표를 좋아합니다. 네. 미국 시장에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인덱스로 꾸준히 나눠서 꾸준히 앞으로 10년간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면 정말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우리 한국 분들의 특성상 좀 쏠림이 쫙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 뭐 이제 국장 한번 바보 이런 식이 됐는데 거기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도경님 말씀처럼 제가 작년 말에 음성 채팅에서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한국장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아는 건 없고 그냥 평균 회귀예요. 평균 회귀고 저는 나스닥이 그만큼 올랐으면 나스닥이 여기서 20-30% 오를 확률과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죽었으면 코스닥이 지수가 여기서 20-30% 오를 확률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스닥이 20-30% 오를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코스닥 투자해야 된다고. 그게 올해만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모든 게 반도체에 연동되잖아요. 사실은. 국장 자체가 거대한 시클리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올해 좋으면 또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냥 국장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미장 인덱스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좀 비중 조절하는 거지. 올해는 뭐 한국 7-8하고 미장 20-30% 하고. 근데 형님 말씀대로 장기 투자할 거면 지수 투자할 거면 무조건 미국 해야 되죠. 필반 지수 같은 거 투자하면 좋죠. 네, 그렇죠. 레버리지 말고. 근데 혹시 그 한국에 상법 개정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상법 개정을 정말 저는 관심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각도기 형님 생각이랑 아예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저는 근데 각도기 형님의 이런 적극적인 거 너무 고맙고 지지하고요. 사실 총대 맺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도기 형님을 매일 보니까 각도기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저랑 각도기 형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지금 이 레벨의 상법 개정은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상법 개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장이 멈춘 사회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멈춘 사회고 지금 부자인 거는 사실 기업밖에 없어. 기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좋아질 수 없어요. 이미 시대의 흐름은 이미 저는 자영업이 과거처럼 부활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의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도 사실은 성장이 멈추고 저성장이 되면서 기업의 파이를 나눠 가지면서 이제 이런 상법 개정 같은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근데 저는 이 상법 개정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는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빨리 갈 수 있겠다는 거고 이건 시작을 여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정말 좋게 보고 각도기 형님 같은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선진이가 공부를 되게 안 해요. 정말 안 해. 그러면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김선진 너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아빠가 몇 때릴 거야. 너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면은 너 아빠가 핸드폰 시간 안 줄 거야. 딱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끼케야 제가 보기에는
그 대주주 마음대로 유증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주주 마음대로 자회사 상장 못하게 하고, 저 사실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지수 4, 5천 갈 수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나올 배당 분리 과세와 상증세 개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은 2단계의 레벨은 진정한 상법 개정이 한 10%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배당 분리 과세와 상증세 개편이 한 80%는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 저희 채널 처음 나와 주셨는데 예.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으시면. 다 했어요. 저 원래 상법 개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예,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민감한 문제라 하면 욕 먹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네. 해버리고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냥. 네네네. 저 금투세 때도 제가 많이 이 텔레그램 포스팅했지만 저 상법 얘기도 되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저는 금투세보다 오히려 상법 개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오늘 그 선지자님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할 때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갔는지, 투자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롱런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실패담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크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유, 도움됐으면 다행이고요. 정말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투자를 어떻게 조금 업으로 한번 해볼까, 투자 규모를 키울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투자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잘 듣고 카피를 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각도기 형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그 JI 투자 고수 선지장님 모시고 정말 귀한 시간 가져봤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